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의학 강의도 어려운 전문 지식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왔던 양치 상식이 사실은 치아를 망가뜨리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주변 어르신들의 치아 고생을 옆에서 오래 지켜보며 이건 꼭 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불안에서 시작해 공감을 거쳐 안도로 이어지고 마지막엔 희망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결국 안심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의 치아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버텨낼 수 있는 생활 지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챕터 1. 성실한 양치의 역설. 우리는 평생 열심히 닦아야 건강하다는 상식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후마다, 잠들기 전까지 빠짐없이 양치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배워왔죠.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의 치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충치보다 치아가 스스로 깎여나가는 마모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누구나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죠. 나이가 들면 치아 겉면의 범낭질은 점점 얇아집니다. 젊었을 땐 단단했던 보호막이 세월과 함께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얇아진 부분을 예전처럼 세게, 자주 문지르면 치아가 스스로 갈려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즉 문제가 세균이 아니라 내 손에 지나친 성실함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치아를 공격하고 있었던 셈이죠. 72세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루 4번 양치하는 철저한 생활 습관을 자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빠짐없이 칫솔을 드셨죠. 주변에서도 김영호 어르신만큼 양치를 철저하게 하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치실까지 매번 사용하시며 구강 관리에 정성을 쏟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찬물만 닿아도 치아가 시린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찬물로 입을 헹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죠. 결국 치과를 찾게 되었고 진료 결과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충치는 하나도 없었지만 치아가 목 부분까지 깊게 패여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양치 횟수와 힘 조절 실패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4번씩 강하게 칫솔질을 하다 보니 치아 표면이 계속 긁혀나갔고 특히 범낭질이 얇은 목 부분이 비자 형태로 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하며 허탈해 하시던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분은 이후 양치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루 3번으로 횟수를 줄이고 칫솔을 쥐는 힘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가볍게 닦아서 깨끗해질까 싶으셨다지만 몇 주가 지나자 시린 증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는 찬물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치아가 깎여 나가지 않으니 잇몸과 치아가 안정을 찾은 거죠. 문제는 열심히가 아니라 과하게 세게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치아는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횟수와 힘 조절이 핵심입니다. 양치보다 먼저 현재 내 습관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너무 많이 닦고 있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양치하시나요? 그때 칫솔을 얼마나 세게 누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양치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조절하고 힘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칫솔이 잇몸을 누르지 않고 스치기만 해도 충분히 닦입니다. 칫솔모가 옆으로 눕는다면 너무 세게 닦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아는 강하게 문질러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여러 번 쓸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챕터 2. 식사 직후 양치와 미백 치약의 함정. 식사하자마자 바로 양치하는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가장 깨끗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 안에 양치하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미백 치약 또한 하얗고 깨끗한 치아를 위한 필수품이라 여기죠.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치아가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자연스럽게 그런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60대 이후 치아를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입안은 산성으로 변해 치아 표면이 부드러워진 상태가 됩니다. 음식물 속 당분이나 산 성분이 입안에서 세균과 만나면서 산이 만들어지고 이 산이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딱딱한 바닥에 물을 뿌려 놓으면 조금 무르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양치를 하면 치아가 긁혀나가고 미백 치약의 연마제는 얇아진 범랑질의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하려던 치아가 오히려 더 누렇게 시리게 되는 역효과가 납니다. 68세 이순자 여사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식후 3분 양치를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양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셨던 분이죠. 식사를 마치면 3분 안에 반드시 칫솔을 드셨고 외출할 때도 휴대용 칫솔 세트를 꼭 챙기셨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실 정도로 철저하셨습니다. 최근엔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미백 치약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게 신경 쓰이셨거든요. 광고에서 하얗게 빛나는 치아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쓰던 치약을 미백 효과가 있다는 제품으로 바꾸고 더 열심히 양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아가 하얗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누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조명 때문인가 싶어서 여러 번 확인해 보셨지만 분명히 예전보다 누런색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치아가 극심하게 시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찬물로 입을 헹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죠. 결국 치과를 찾게 되었고 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후 즉시 양치와 미백 치약의 과도한 연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직후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을 매번 강한 연마제로 문지르다 보니 겉면의 하얀 범랑질이 벗겨지고 그 안쪽에 누런 상아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백 치약은 범랑질이 튼튼한 젊은 사람에게나 효과적이지 이미 범랑질이 얇아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분은 즉시 양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식사 후엔 물로만 여러 번 헹구고 30분에서 1시간쯤 지나서 양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백 치약도 일반 치약으로 바꾸셨고요. 처음 며칠은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않으니 입안이 개운하지 않아서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응되고 나니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시린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치아가 누렇게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핵심은 식사 직후 양치 금지와 부드러운 치약 사용입니다. 식사 후엔 물로만 충분히 헹구고 30분에서 1시간 뒤 치아가 다시 단단해진 다음 천천히 양치해야 합니다. 입안의 산성도가 중성으로 돌아오면 침이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양치를 하면 치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욕실에서 미백이나 화이트닝이 적힌 치약은 당분간 치워두세요. 식사 후에는 물로만 2회에서 3회 가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 대부분은 제거됩니다. 양치는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챕터 3. 밤새 마르는 입. 아침에 입이 너무 바싹 말라요 라는 말 많은 어르신이 하십니다. 새벽에 갈증 때문에 일어나서 물을 찾는 일도 흔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치아가 공격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이 줄어들면 치아는 산성과 세균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밤새 방치된 치아는 다음날 아침 약해진 상태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침은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제광화 기능을 가진 자연 코팅제입니다. 낮 동안 음식을 먹고 산성 환경에 노출된 치아를 밤사이 침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약해지고 여기에 약물 부작용까지 겹치면 침 분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혈압약, 수면제, 전립선 약 등 어르신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은 침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 벌리고 자는 습관까지 겹치면 치아 뿌리는 밤새 완전히 방치됩니다. 75세 정미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혈압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드셨고 잠이 잘 오지 않아 수면제도 함께 복용하셨죠.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입이 자주 마르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입이 바짝 말라서 물을 찾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쯤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에 물병을 놓아두고 주무셨지만 자다 깨서 물을 마시는 일이 반복되니 수면의 질도 나빠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껄끄럽고 텁텁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몇 달 후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치아 뿌리 주변이 약해지고 잇몸이 내려앉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충치는 없었지만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이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밤사이 입안이 마르면서 치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미자 여사는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치의와 상담해서 복용 중인 약 중 일부를 교체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면제는 침이 덜 마르는 다른 종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큰 물병을 두고 자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컵 이상 마셨습니다. 방 안에 가습기도 설치해서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 숨쉬기가 불편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였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코 안쪽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코호흡이 훨씬 편해졌고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새벽에 갈증 때문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고 치과 재검진에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시린 증상도 크게 줄어들어서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취침 전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침이 마르지 않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아 손상 속도는 크게 늦춰집니다. 입안이 축축하게 유지되면 세균도 번식하기 어렵고 치아도 밤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두고 주무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두어 방 안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4. 이갈기와 악물기의 위력. 아침에 턱이 뻐근하고 치아 목 부분이 날카롭게 패여 있다면 양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자면서 일을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족이 옆에서 소리를 듣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갈기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치아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혹시 아침에 턱 주변이 무겁거나 치아가 유난히 시리다면 이갈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씹을 때 약 50kg의 힘을 사용합니다. 질긴 고기를 씹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갈기나 악물기는 무의식적으로 100kg이 넘는 압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턱 근육이 최대한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는 치아를 위아래로 압박해 목 부분을 비자로 갈라지게 만드는 대형 손상입니다. 양치로 인한 마모는 표면적인 문제지만 이갈기는 치아 뿌리까지 흔드는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70세 한상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잇몸이 자꾸 내려앉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치아가 점점 길어 보였고 잇몸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고 양치법도 바꿔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사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밤마다 이를 갈아요. 소리가 너무 커서 제 방까지 들려요. 한상구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니까요. 반신반의하며 치과를 다시 찾아가 이갈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전형적인 이갈기 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치아 목 부분이 비자 형태로 깊게 패여 있었고 치아 윗부분도 평평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이걸 굴곡 파절이라고 부른다며 이갈기로 인한 강한 압력이 치아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목 부분에 금이 가고 조각조각 떨어져 나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은 것도 치아가 계속 흔들리면서 주변 뼈와 조직이 약해진 결과였습니다. 한상구 어르신은 그날 바로 마우스피스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치과에서 본을 떠서 맞춤 스플린트를 만들었고 잠들기 전에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안에 이물감이 있어서 불편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적응이 됐습니다. 오히려 마우스피스를 끼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2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한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치아가 시린 증상도 조금씩 나아졌고요. 1년쯤 지나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패인 부분은 회복되지 않지만 마우스피스 덕분에 추가 손상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도 이제 이갈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갈기가 의심된다면 치과에서 맞춤 스플린트, 즉 마우스 가드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는 치아를 물리적인 충격에서 보호해 추가 파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기성품도 있지만 치과에서 본을 떠서 만드는 맞춤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본인 치아에 정확히 맞기 때문에 착용감도 좋고 보호 효과도 뛰어납니다. 턱이 무겁거나 아침에 치아가 시리면 즉시 이갈기 가능성을 의심하세요. 가족에게 자면서 내가 이를 가는지 확인을 부탁해 보세요.
혼자 사신다면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갈기는 치아를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지만 제때 발견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챕터 5. 하루 루틴이 치아 수명을 바꾼다. 많은 어르신이 뭘 먼저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양치 횟수, 힘 조절, 식후 시간, 밤 습도, 이갈기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치아 관리는 복잡한 게 아니라 하루 루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순간만 바꿔도 치아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아침엔 입이 말라 보호막이 적고, 점심엔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엔 하루 동안 쌓인 음식과 세균이 많습니다. 즉 하루 중 치아가 서로 다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물로 입안을 깨우는 게 우선이고, 점심에는 간단한 헹굼으로 충분하며 저녁에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치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69세 오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치과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치아가 약해지면 임플란트를 해야 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치아에 잇몸이 내려앉았고 뿌리 부분이 노출되어 시린 증상도 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치아를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그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양치해 왔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드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제시한 하루 루틴을 정확히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먼저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밤사이 마른 입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셨는데 예전처럼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지 않고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설거지를 하거나 가볍게 집안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양치했습니다. 점심 루틴은 더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외출했을 때는 양치가 어렵기도 하고 식당 화장실에서 서둘러 양치하면 너무 세게 닦게 되니까요. 대신 식사 후 물로 입안을 2회에서 3회 헹구고 자일리톨 껌을 씹었습니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서 치아를 자연스럽게 보호한다는 설명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 루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부드러운 칫솔과 일반 치약으로 천천히 양치했습니다. 예전엔 3분 정도면 끝냈는데 이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 꼼꼼히 닦았습니다. 힘은 약하게, 시간은 기에. 치실도 사용해서 치아 사이 음식물까지 제거했습니다. 잠들기 전엔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가습기를 켜서 방 안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루틴을 6개월간 따라 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린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찬 음료를 마실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한 느낌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1년 뒤 재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잇몸 상태도 안정되었고 새로운 손상도 없었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이제 이 루틴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번거로웠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예전엔 두려웠던 찬 음식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어 식사의 즐거움도 되찾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엔 물로 시작해 입을 깨우고 식후 1시간 뒤 양치하기.
점심엔 양치 대신 물가글과 자일리톨 껌으로 타협하기. 저녁엔 부드러운 칫솔과 치약으로 천천히 집중 관리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각 시간대에 맞는 방법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치아 루틴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2가지 식후 즉시 양치 금지와 저녁 집중 관리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치아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자라지는 않지만 더 망가지지 않게 막는 것은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앞으로의 치아 수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양치 횟수를 줄이는 것, 식후 즉시 양치하지 않는 것, 밤에 물을 마시는 것, 이갈기를 확인하는 것,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려는 힘이 있고 습관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맛있고 편안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질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 소중한 치아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씹고 웃고 즐기며 지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